어떻게 보면 삼각 B라는 걸 중학교 때 외우고 수1에서 삼각함수를 다루고 미적분에서 또 다른 삼각함수가 총 해서 3번 나오는 거잖아. 이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좀 복잡한 것들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정의부터 출발을 하는데 새로운 기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는 원에서 정의가 됐었지. 네. 원에서 좌표 가지고 반지름과 좌표의 관계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해내렸는데 그 정의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삼각함수의 역수관계, 역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어떻게 보면은 역수에 대한 표현을 그냥 우리가 수의 표현은 A의 역수, A가 0이 아닐 때 A의 역수를 A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1승이라는 기호가 역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함수에서는 역함수 기능을 갖지. 그래서 이 삼각함수는 그 수 자체로 우리가 수기능도 있지만 함수 기능도 있어. 잘못 인식되면 뭐라고 인식이 들어? 역함수로 인식이 되지. sin x의 역수라고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역함수로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기호 자체로 웬만하면 안 써. 적었을 때는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이제 다른 기호로 나타내는 게 있고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따로 생성된다.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1: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자체를 고등학교에서는 사용하진 않아. 정의역을 제한했을 때는 역함수를 쓰는데 그거 아니면 역함수를 안 쓴다네. 그럼 이제 역수라는 것을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인의 역수.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사인분의 1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래서 사인 x의 역수는 사인 x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고, 코사인 x의 역수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탄젠트 x의 역수는 탄젠트 x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 사인의 역수는 cosecx라고 쓰고 코시컨트라고 읽는다. 또는 csc만 써. 읽을 때는 똑같아.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secx라고 쓰고서 이제 시컨트라고 읽고요. 탄젠트의 역수는 cot라고 쓰고서 코탄젠트라고 읽는다.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코가 없는 건 코가 붙고 코가 있는 건 코가 안 붙는다. 코가 없으니까 코가 붙고 코가 있으니까 코가 없고 코가 없으니까 코가 붙는다. 헷갈릴 때 그냥 좀 기억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기호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 기호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네. 단순 기호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1에서 했던 성질이 확장이 되는데 첫 번째 성질이 뭐였느냐? 요새는 잘 쓰진 않는 표현이야. 상제관계라는 표현 잘 쓰진 않는다네. 탄젠트를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이 역수 관계를 역수에 대한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 관계가 하나가 더 나와.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지. 그렇죠. 얘를 번분수를 이상하게 적용을 하면 사인분의 1과 코사인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어. 왜 세타라고 하고서 뒤에는 다 x냐? 다 세타야.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를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로, 사인의 역수니까 코시컨트로 역수 관계를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쓸데없는 표현이죠. 장난질 치는 거니까. 두 번째가 제곱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수원에서의 제곱관계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이었다는 거. 이 제곱관계가 이렇게 바뀌어. 수원에서도 문제에서는 사용하지만 정의는 내리지 않았던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코사인 제곱분의 1로 바뀌거든. 네. 그래서 이제는 기호를 약속할 수가 있어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으로 바뀐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 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이제 코탄젠트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정리해보면 사인 제곱분의 1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코시컨트 제곱으로 바뀐다. 특히 얘네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미분 적분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되니?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그냥 뭐야? 기호에 대한 정의, 기호에 대한 성질이고. 자, 이제 여기부터가 삼각함수가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건데, 원래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막 증명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자,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덧셈 정리라는 건 뭐냐면 각이 더해져 있을 때 분리하는 방법이야. 삼각함수의 각이 더해져 있을 때 분리하는 방법. 사인 요 안에가 각이 더해져 있을 때 분리하는 방법. 알파 더하기 베타를 동경으로 갖는 사인 값을 알파와 베타를 동경으로 하는 삼각함수 값으로 변형하는 방식이다. 자,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사코 코사라고 외운다.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는 사코 코사.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그리고 알파 베타는 그대로 알파 베타라고 써주면 돼. 네. 사인의 덧셈 정리는 사코 코사에다가 부호 유시. 덧셈에 대한 덧셈 정리는 덧셈이 된다. 부호 유지. 사인 덧셈 정리는 사코 코사 그리고 부호 유지. 그렇게 배우는 거야. 됐니? 네. 그럼 여기에서 확장되는 표현인데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야.
그럼 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간 거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럼 얘가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네.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와 같지. 네. 얘는 안 바뀌어.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와 같지. 그래서 얘가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부호의 유지가 되는 거야. 얘 사코코사 부호 유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부호 유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얘네 둘이 더했는데 특수각이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특수각이 아닌데. 네. 알파, 베타가 특수각으로 만들 수 있다면 특수각으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특수각 아닌 값을 특수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내가 필요한 특수각으로 변형해서 계산하는. 이걸 보고 덧셈 정리의 첫 번째 사인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 자, 사인 75도? 네. 원래는 이것도 내가 특수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외우라고 하는 거긴 한데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45도 더하기 30도로. 그럼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부호 유지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그럼 코사인 45도 사인 45도는 둘 다 2분의 루트 2다.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네. 얘는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2분의 루트 2가 곱해졌는데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에다가 그래서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돼. 그럼 도형을 안 쓰더라도 75도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 덧셈 정리, 사코코사 부호 유지. 원래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까지 가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이유는 너네가 생각하기에는 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나중에 증명까지 다 하게 될 거고. 네. 자, 두 번째, 이제 코사인 덧셈 정리가 만들어져. 코사인 덧셈 정리는 어떻게 외우느냐? 코코사사라고 외우게 되고 부호가 반대 라고 외우게 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부호 바꿔주고 알파 베타 되셨나요? 네. 그럼 마찬가지죠.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코사사 부호 반대 부호 반대 알파 베타. 이 미적분 쪽에서는 공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막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외우는 건 좀 편해지는 경향이 있어. 그냥 귀찮은 것 뿐이지. 예, 사코코사 부호 유지, 코코사사 부호 반대. 자,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거는 외우기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외우기는 해야 돼. 탄젠트 덧셈 정리. 자, 탄젠트는 상제관계에 의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니까 코사인 덧셈 정리와 사인의 덧셈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탄젠트 값으로 싹 변형해 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렇죠. 방금 했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다. 자, 부모 분자를 얘로 나눠줄 거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주게 되면 분모가 1 빼기 얘가 뭐로 바뀌니? 제가 코사인분의 사인들의 곱이지. 그렇죠. 그 탄젠트들의 곱으로 바뀌어. 그렇죠. 얘분의 얘 하면 코사인 베타가 약분이 되고, 네.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알파만 남고요. 얘분의 얘 하면 코사인 알파가 약분이 되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탄젠트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외우는 방식은 기호와 부호와 숫자만으로 외우면 돼. 잘 봐. 1, 마, 한, 분해, 탄, 풀, 탄. 탄젠트 덧셈 정리는 1마탄 3분의 탄풀탄. 되니?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탄젠트 뺄셈에 대한 덧셈 정리는 부호만 반대가 된다. 1풀 탄 3분의 탄마탄 1풀 탄 3분의 탄마탄 됐어? 네. 그럼 탄젠트 덧셈 정리는 지금 뭐야?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정리에 대한 증명은 이제 동경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원래 증명하게 돼 있어서 그게 뭐 도형의 이동 쪽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근데 저거를 쉽게 증명하는 이유는 벡터를 배우면 증명이 쉬워져. 벡터의 덧셈 뺄셈을 이용한 증명을 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이제 벡터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별도 단어입니다. 증명이 그냥 동경에 의한 정의에 의한 증명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덧셈 정리가 포인트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네. 여기에서 지금 삼각함수, 미적분에서 삼각함수를 배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저 덧셈 정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덧셈 정리가 어떻게 적용될 거냐, 어떻게 변형될 거냐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만들어져. 저거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이거를 모르면 그냥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보면 돼. 이 6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포인트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공식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부터 이제 정리라고 안 하고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 대각 공식. 얘는 정리고 얘는 공식이야. 얘가 왜 공식이냐? 덧셈 정리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래. 대각 공식이다라고 이해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각을 2배 또는 절반으로 만드는 거. 내가 필요한 각이 절반 각이거나 2배 각이 필요할 때 각을 확장하거나 각을 줄여서 계산하는 방법이야. 원래 삼각함수는 각 자체가 변형이 안 되지. 특수각 자체가 변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삼각함수 시간에 수원에서 할 때는 계열각 이론을 얘기를 하잖아. 3분의 파이 계열각 이론, 뭐 6분의 파이 계열각 이론. 걔네들의 내상을 삼각함수 값이 일정하다. 부호만 반대다. 근데 이제는 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15도가 있을 때 2배가 필요해. 30도면은 좋을 거 아니야. 특수각이니까. 2배로 늘려서 해석하는 방법. 또는 120도가 주어지면 절반으로 줄여서 해석하면 편하다는 얘기지. 60도로 줄여서 해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필요한 각이 2배 각이거나 절반 각일 때 사용하는 방식이야. 첫 번째, 사인의 배각. 사인 2세타를 세타로 바꿔서 해석하는 방식. 그럼 이거 덧셈 정리 써봐. 세타 더하기 세타죠. 네. 그럼 알파 베타가 같은 거니까 사코 코사 부호 유지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2번 나오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사인 코사인. 그럼 얘를 이쪽으로 바꾸면 절반각으로 변형한 거고, 얘가 보일 때 이쪽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2배 각으로 확장하는 거죠. 이해됐어? 양방향을 봐야 돼. 각을 줄일 때도 쓰지만 각을 늘릴 때도 쓴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곱셈 공식 자체가 너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살짝 바뀌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됐었잖아. 네. 근데 이제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세각에 의해서 사인 2세타로 바뀌는 거야. 됐니? 곱셈 공식이 살짝 변형을 한다. 그럼 내 맘대로 필요한 값으로 필요한 값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야.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얘 세제곱, 얘 세제곱,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거기에다가 얘 더하기 얘가 들어가잖아. 그럼 사인 세제곱과 코사인 세제곱이 들어가고요. 더하기 3배의 사인 코사인이니까 사인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 2분의 1에 사인 2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 사인의 배가 덧셈 정리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 코사인 배각. 사인 배각은 변형되는 게 그냥 저렇게 변형돼서 저것만 이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코사인 배각은 좀 활용이 많아. 얘는 좀 변형이 많아. 그래서 사인 배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자, 일단 코사인 덧셈 정리. 코코 사사. 부호 반대. 코코 마 사사.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뀌겠죠. 얘가 첫 번째다. 네. 자, 제곱 관계. 코사인 제곱은 뭐로 바뀌어요? 1 빼기 사인 제곱. 네. 그럼 따라서 정리해보면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사인. 그치?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가 두 번째야.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다시 변형해보면 2 코사인 제곱 빼기 1로 바뀐다. 그리고 얘가 세 번째야. 그렇죠. 탄젠트 배열. 이거는 거의 활용 안 해. 그냥 알고는 있어. 1마탄탄분의 탄불탄. 1마탄탄 곱해주고요. 탄불탄 더해지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야. 특별한 건 없어. 네. 이렇게 되잖아. 예. 자, 이 덧셈 정리가 특히 활용되는 파트를 하나 좀 확인하자.
이렇게 덧셈 정리가 적용이 됐었는데 그쵸? 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탄젠트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직선의 기울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활용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L1, L2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크기를 세타라고 부를게요. 네. L1의 기울기를 M1 아, 얘가 탄젠트 알파 그쵸? L2의 기울기를 M2 얘가 탄젠트 베타 그쵸? 그러니까 이 세타는 뭐랑 같은 거냐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과 같은 거예요. 그쵸?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네. 그럼 이 값을 결정하는 게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탄젠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세타를 어떻게 변형하느냐? 절대값이 있는데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니까 M1 M2 네.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니까 M1 빼기 M2 이것만으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 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다. 별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교과 과정 상황으로는 이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원래는 한 가지가 아니라 교과 과정이 좀 많이 축소된 거야. 네. 근데 이거에서 확장되는 공식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좀 확장성까지 좀 보자. 교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네. 대각이 아니라 삼배각 공식. 그럼 얘는 각을 3분의 1로 줄이거나 3배가 필요할 때 3배각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사인 20도 계산 못하죠. 이렇게 2배 해봤자 40도니까 계산 못해. 근데 3배 하면 60도니까 특수각이니까 계산이 되겠지. 그럼 3배각 공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냥 참고 삼아서 확인을 해두면 돼요. 사인 3세타 3세타와 세타의 관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2세타 더하기 세타. 그럼 배각과 세타의 관계로 바뀌겠지. 그렇죠. 그럼 사인 2세타 사코코사니까 사코코사 사인 2세타 배각이었습니다. 2배의 사인 코사인. 그럼 이 앞에 게 뭐로 바뀌어? 2배의 사인 하나와 코사인은 제곱으로 바뀌죠. 네. 제곱이야. 자, 코사인 2세타로 바꿀 건데 코사인 2세타의 변형이 총 3가지였다. 그쵸? 그 중에서 뒤에 사인이 곱해져 있으니까 사인을 이용한 변형으로 갈 거야. 그럼 1 빼기 2배의 사인 제곱이었어. 네.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가 곱해질 거니까 사인 세타 빼기 2배의 사인 세제곱 세타. 네. 그럼 이게 더해지는 건데 앞에 파란색에 보면은 기왕이면 코사인 제곱을 뭐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얘기야.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사인으로 통일이 되지. 사인 3배각은 사인으로 통일을 한다.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뭐가 만들어지니? 요거 계산하면 네. 3배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즉 사인 세타에 대한 3차식으로 변형된다는 얘기야. 네. 자, 마찬가지 코사인 세배각 공식도 있다는 얘기지. 똑같이 확인을 해보잖아요. 2세타 더하기 세타 코코 마이너스 사사 배각에 의해서 바꿔줄 건데요. 뒤에 코사인이 곱해져 있으니까 코사인을 이용한 배각으로 바꿔줄 거야. 네. 2 코사인 제곱 빼기 1 맞죠? 네.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을 곱할 거니까 뭐로 바뀌어? 2배의 코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을 바뀌겠다. 얘는 2배의 사인 코사인이야. 그럼 얘가 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럼 기왕이면 코사인으로 통일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배의 2 코사인 제곱이 될 건데 여기에 코사인이 곱해질 거니까 2 코사인 세제곱. 자,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되고 얘네들이 계산이 돼. 4배의 3차가 먼저야. 3배의 1차. 자, 이 두 개를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해. (3차) 계수는 4, 1차 계수는 3. 사인은 3차 계수가 음수, 코사인은 3차 계수가 양수. 됐어? 근데 이건 그냥 뭐 규칙이 있기는 한데 많이 해서 외워야 돼. 근데 교과에서는 저게 사라졌기 때문에 저거 이용하는 걸로 반칙이야. 근데 내신에서는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기는 해. 근데 수능에서는 저거 안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문제 안 해. 그게 내신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 변형되는 논리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각이나 덧셈면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더 있거든? 네. 교과가 아니야. 얘네들도 있기는 한데 쟤네는 교과에서 아예 사라졌어. 저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내용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내신에서. 뭘 알면은 쉽게 풀어. 아 이거 이 문제네? 그러면 그냥 쉽게 풀어. 근데 저거 쓰는 문제는 옛날식 문제. 그 옛날엔 여기까지가 다 교과였어. 지금 이게 몇 가지야? 6개지. 그렇죠. 이게 3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가 아니야. 왜? 코사인이 3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5개. 그렇네요. 세배각이 2개야. 그렇죠. 얘가 4개고 얘가 4개고. 일단은 저거 다 외웠었어. 상황별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썼었어.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지. 21개 공식이 나야 되는 거니까. 참고하면
그냥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너네가 생각하는 깊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설명해 준 것뿐이다. 요거지. 네. 이 두 개를 더하거나 뺄 거야. 그쵸. 더하면 2알파. 아니지. 아. 요거는 그렇죠. 맞아 안 맞아? 네. 이게 얘의 1번이야. 쓸데가 없는데. 너무 쓸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숙제가 많아 원래. 그 대학교 가면 써. 대학교 가면 많이 활용을 해. 사인끼리 더해져 있는 걸 네. 곱으로 바꾸는 방식. 합을 곱으로 바꾸는. 두 개 항을 하나의 항으로 수식하는 방법. 대신에 1차지만 2차가 되지. 차수는 늘어나는 거야. 반대로 보면 그게 얘의 1번이야. 그렇죠. 곱해져 있는 걸 합으로 바꾸는 공식. 이해됐어? 네. 그럼 얘네들끼리 빼면 그게 2번이야. 코사인 더한 게 3번이고 뺀 게 4번이야. 자, 무슨 말이야? 덧셈 정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대로. 덧셈 정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네. 다 덧셈 정리에서 파생된 거니까. 이해됐어?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연습을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연습을 해라. 그럼 이 8가지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근데 이 곱을 합쳐로 바꾸는 공식은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요 1번을 이렇게 바꿔서 써요. 얘를 A라고 보고요. 얘를 B라고 놓습니다. 얘가 뭐라고 할게? B 플러스 베타. 아니지. A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원래는 네. 아. 이렇게 본 게 요거고 됐니? 네. 합을 곱으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얘네들 더하면 2알파잖아. 그렇죠. 그럼 알파는 2분의 A 더하기 B 맞아 안 맞아? 그렇죠. 빼면 2베타잖아. 그렇죠. 그럼 베타는 2분의 A 빼기 B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 sin A, sin B. 사인끼리 더한 것은 2배의 사인 2분의 A 더하기 B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이게 합을 곱으로 바꾸는 공식 첫 번째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곱을 합차로 변형하는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근데 그냥 치환 개념이지 특별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이걸 왜 어려워했냐면 이걸 외워 6개를. 네. 그리고 막 문제를 풀어. 이것도 외워 5개를. 그럼 막 문제를 풀어. 왜 그런지도 몰라. 이것도 외워. 막 문제 풀어. 왜 그런지도 몰라. 이 4개도 외워. 그러고서 문제 풀면서 기억을 해. 이 4개도 그냥 외워. 다 여기서 만들어졌던 건데.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습득하려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무작정 저 21개를 외우고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럼 저 21개 공식을 익숙하게 만들려면 그 한 가지 공식당 약 100문제 정도를 풀어봐야 돼. 언제 풀고 있니?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맛이 가는 거야.
근데 그 원리적으로 여기에서 파생된 거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가면은 저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자, 이 다음에 하는 게 세 번째. 이제 교과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하고서 총 23개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가운데 과정 싹 날리고 1, 2, 3 13개만 남겨놨어. 이해됐어? 이걸 보고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수학적으로는 덧셈 정리, 대가, 뭐 다른 공식들보다 합성이 제일 중요해요. 얘는 다른 것들은 다른 단원하고 연계시키기가 힘든데 얘는 다른 단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얘는 고1과 연계를 시키면 어디하고 연계가 되는 거냐면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죠. 근데 사용을 하죠. 호식, 슈바르츠 우등식하고 연계가 되고 고3 다른 단원과 연계를 하면 기하 벡터에서 벡터 단원이랑 연계가 되는데 벡터의 내적하고 연계가 돼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단원별로 그냥 설명이 다른 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얘를 이용해서 해석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얘로 해석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얘로 해석할 때가 편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성이라는 내용은 그냥 합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원과 밀접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 네. 여기까지 했을 때가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정의 및 성질, 공식들이 완성이 되고 그럼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미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니? 네. 잠깐 머리 좀 폈다가 진행을